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소식 마무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거의 당선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지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기여해라, 역할하라 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나토, 유럽 여러 나라와 얽힌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는 없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역할하라 라고 분명히 나올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좌고우면해서야 되겠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 북한군이 파병한 북한군들과 러시아 군들 간의 이 보급품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그 갈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 군들이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 대선 승리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 예측 보도 모조리 빗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언론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스스로 여기저기 취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미국의 유력 언론들, 주류 언론들이 쓰는 그 기사만 받아 쓰는지, 그러려고 그 어려운 언론고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기자가 됐다고 좋아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보시면 뉴스원, 이게 지금 지금 트럼프가 거의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해리스 56%, 트럼프 43%, 미 대선 당일 격차 큰 예측 나왔다, 이런 기사를 써요. 이코노미스트 해리스, 그리고 더 힐은 트럼프, 이런 거. 또 경향신문 선거 쪽집게 통계학자는 해리스 우위로 승률을 바꿨다, 이런 거. 서울신문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조금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보면, 보수 언론들은 비교적 그래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좀 적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중도 그리고 진보 쪽으로 쫙 왼쪽으로 갈수록 해리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것 같더라라는 건데, 아니 여기가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언론들은 왜 이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실을 보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 트럼프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와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나,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심층 분석 시간을 주말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토 사무총장은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뭔가 좀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국들은 대우크라이나 지원 느릴 것이다. 그래서 즉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느릴 것이니까, 미국이 혹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계속 간다, 승리할 때까지 간다. 자, 이런 각오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이 후임에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을 임명했는데, 신임 외무장관에는 현재 무임소 장관을 하고 있던 기드온 사르를 임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한 데 따라서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큰데요. 이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에 도덕적 암흑이 몰려온다. 내가 왜 지금 잘리냐? 그 이유는 하레디를 징집한 거, 찬성한 거, 인질협상 하자라고 한 거, 총리실 조사 작년 10월 7일 그 사태 때 총리실 그리고 국방부 등이 정보 실패 책임 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찬성했다. 여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해임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는데, 이 거수경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자신의 이 재임 기간 중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전쟁 중에 전사하거나 또는 이 부상을 당한
그런,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이런 경례를 했습니다.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총리실 조사하는데 찬성하고, 또 하레디를 지금 한 7,000명 징집하는데 찬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해임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텔아비브 등 전국 대도시에서 국방장관 해임 반대, 그리고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찰 그리고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갈란트 국방장관 왜 해임하냐? 총리가 사퇴해라. 자, 이런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갈란트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경찰은 전쟁 발발 억제 실패부터 최근 기밀 유출까지 총리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자, 국방장관인 갈란트도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안 듣고 총리실 조사하자. 자, 이렇게 했다가 해임됐고, 이스라엘 경찰도 총리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군, 경찰 등 이런 무력기관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거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거의 사상 누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믿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플로리다에 마르라고 컨벤션 홀에 승리를 메시지를 하러 가는 중에 거기다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희 트럼프밖에 믿을 데가 없으니까. 카타르에 전개한 미국의 B-50H 전략 폭격기 6대 중에 5대가 핵 투발 임무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성 사진에 지금 카타르의 6대가 전개해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 전개해 있는 비행기들의 편명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다 분석해 봅니다. 이 60-0007은 또 60-0012는 뭐 어떤 임무냐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전부 핵무기 투발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왜 이 기반을 공개했냐? 우리 핵 공격 능력이 있는 폭격기를 이만큼 많이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란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까딱 잘못하면 핵 맞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무슨 뭐 보복 이런 거 너무 세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주는 거죠, 이란에게. 이란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우리가 호럼샤르 미사일 쏘면 80개 표적을 동시에 타격 가능하다. 적은 괴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이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 이란 항공우주군 사령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군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이 호람샤르 미사일을 소개를 하면서, 이 미사일은 2000km 최대 사거리의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이 무려 80발의 MIRV다. 그러니까 80발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있는 다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러시아도 뭐 12발, 14발 이런 다탄두, 미국도 10발, 12발 이런 다탄두인데 여기는 탄두가 80발의 다탄두 미사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가 80개의 타겟을 때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00발 있는데 100발 쏘면 이스라엘의 8,000개의 표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80개의 다탄두가 아니라 그냥 80개의 쇠구슬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핵투발 임무를 가진 기체 B-50H 60-0008호를 핀란드 그리고 발트해에 투입했습니다. 이건 발트해에 투입했다 하는 것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이죠. 또 칼리닝그라드 코앞이죠. 그래서 대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인데, 이런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핀란드 공군의 F-18 호넷 전투기와 이렇게 같이 합동 비행 중인 B-50H 폭격기인데, 핀란드 공군하고 합동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핀란드만에서 지금 작전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핀란드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코앞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리 핵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주는
무력 시위다라는 거고요. 자, 중국의 산둥 항모 전단이 필리핀에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이 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살짝 접근했다가 다시 180도 유턴해서 남중국해로 들어갔는데,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남중국해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뭔가 조지 워싱턴에게 접근했다가 뭐 거기 있는지 알았겠죠. 접근했다가 뭔가 조지 워싱턴이 어떤 그 모종의 조치를 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갑자기 180도로 틀어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냐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뭐 산둥이 또 워싱턴에게 아 뜨거 하고 도망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2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총 70만 2,900명의 러시아군을 이 전쟁 이후에 사상시킨 거죠.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55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20문 격파, 무인항공기 5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 뭐 보시다시피 병력은 뭐 평소와 비슷한, 그리고 약간 적은 이런 수준이고, 전차, 장갑차, 야포는 평소보다 좀 적은 수준입니다. 총참모부는 전투가 140건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포크롭스크에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방면에 국지적인 반격을 했다. 그래서 교전이 지속 중이다라고 했는데, 쿠판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반격을 해서 그걸 또 밀어내고 있다. 많이 밀어냈네요. 라는 상황이고요. 독일 빌트지는 쿠라코베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쩌면 포위 섬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쿠라코베 전선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쑥 들어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러시아군이 에워싸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여기를 확 그냥 다물어버리면 포위 섬멸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마 불사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로 6명을 처형했다. 그래서 그거 뭐 다 확인해서 그 전범죄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했다라는 거고요. ISW는 미국 전쟁연구소입니다. 러시아가 주요 전선에서 세력을 회복하고 있다. 어쩌면 공세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이 세력 회복의 큰 역할이 바로 북한군이 들어온 거예요. 15,000명이 한꺼번에 탁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훈련된 병력 15,000명이, 이거 뭐 굉장히 큰 수혈이죠. 그래서 공세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 글로벌 불안정의 시작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이제 완전히 진영 대결이 명확해졌다. 북한은 러시아 편, 즉 러시아는 북한 편.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인데 누구 편이냐? 우리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러시아에 배치한 북한군 철군을 정식 안건으로 요청했다라는 건데, 뭐 그래봐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10월에만 샤이드 드론, 자폭 드론을 2,000대를 날렸다라는 건데, 이 2,000대 같으면 작년으로 치면 1년 내내 날린 거예요. 완전히 기록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 11월 6일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드론 전투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63기를 날려서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38기를 격추했으니까 거의 뭐 한 40% 정도는 여격을 못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25대는 맞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하루에 25대씩, 어제도 하루에 30대씩 이제 이렇게 계속 맞으니까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누적으로 잽 또는 스트레이트 많이 맞으면 케어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힘겹다. 너무 많이 날리니까 좀 중과부적이다. 그러니까 방공무기 좀 많이 주세요.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라는 천궁 좀 내라 이 말이 되겠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오닉스 미사일 500기, KH-101 순항미사일 120기 비축 추정한다. 이거 언젠가는 한꺼번에 우리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한국 천궁 좀 다오 이 말이 되겠죠. 오닉스 같은 경우는 야혼트 대한미사일을 개조한 건데, 이게 마 2.5 이상의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보니까 요격이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KC-101 같은 경우는 사거리 2,500k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자, 이런 것들 한꺼번에 600기 넘게 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천궁 좀 내놔라. 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러시아의 핵무기 30%가 우크라이나 타격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세게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무기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형의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군 소식 보겠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이 소련의 형벌대대와 비슷한 편제로 주요 전투부대에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제11 근위 공중 강습여단과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 외에도 북한군 병력을 인수한 부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북한군 병력이 배속되면서 북러 양측 병사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 병력들이 주로 공수군과 해군 육전대에 배치되고 있으며 기존의 배치가 확인되었던 부대들 외에도 추가로 북한 병력을 인수한 부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1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과 연결돼 북한군의 첫 부대 배치 첩보를 전했던 이 소식통은 11월 6일 현재까지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 제106 근위 공수사단, 제56 근위 공중강습연대에 대대급 북한 병력 배치가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새로 배치된 부대는 쿠르스크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제106 근위 공수사단, 글리시코보를 방어하는 제56 근위 공중강습연대인데요. 이들 부대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들은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 설치된 보충병 집결소인 제6 제병연합군 예하의 361연대와 362연대에서 이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소수의 북한군 병사들이 FPV 드론 운영법을 배웠고 드론이 일부 지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병력은 스톰트루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북한군 병력 대부분이 근위 칭호를 받은 정예 부대에 배속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료는 현지 시각 11월 5일 뉴욕타임즈에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에 북한군 병력이 배치돼 전투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 관료들은 북한군이 첫 교전에서 대부분 사망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정말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총알바지로 각 부대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한 러시아군 지휘관과 장병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각 부대에 북한 병력들을 보내면서 늘어난 인원만큼의 탄약과 식량, 물자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810여단에서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결국 여단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비로 침낭과 담요, 식료품을 사서 북한군에 공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취급하는 러시아군의 인식과 부족한 보급품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이러한 상황은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키워 추가적인 충돌이나 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군 이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해 북한군을 최대한 많이 이탈시킬 수 있는 심리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북한군이 배치가 됐는데 전입이 왔는데 그러면 그 전입 오는 북한군 병사, 북한군이든 러시아군이든 어쨌든 병사가 전입이 오면 지금 춥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방한용품, 예를 들어서 침낭, 모포, 또 식량 이런 거 줘야 되죠. 그런데 침낭, 모포 안 주고 너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좀 자라 그냥 알아서 저 구석에 가서 자라. 식량, 네 몫이 없는데 너 그냥 좀 굶고 있어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북한군들이 여기 있는 제6 제병연합군의 보충병 훈련소입니다. 361, 362 소총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11 근위 공중강습여단에 배치가 된 걸 확인해 드렸죠. 그리고 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에 배치가 된 걸 확인했죠. 얼마 전에 장갑차 보병 내려주고 그냥 도망가던 장갑차 동영상, 그게 바로 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에요. 이 외에 추가로 여기 106 근위 공수사단 그리고 56 근위 공중강습연대 여기에 또 추가로 대대급으로 배치가 됐다라는 건데
이 56근위 공중강습연대는 제7 산악공중강습사단 예하의 연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신규 병력이 오면 당연히 보급품을 줘야 되는데 얘들은 뭐 며칠 있으면 스톰제트, 스톰트루프로 해서 죽을 건데 뭘 보급품 그냥 빨리 들어오면 바로 그냥 내보내 죽여버려. 이런 거 아닌가? 죽든지 살든지.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북한군들이 아니 뭐 하는 거냐? 왜 우리는 밥도 안 주고 이 추운데 우리는 왜 모포도 안 주고 침낭도 안 주냐? 이렇게 항의하고 뭐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휘관들이 자기네들의 사비로 긴급하게 모포하고 침낭, 식료품을 사서 줬다. 일단 떠들지 마라. 줬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 장교가 우리 이런 일을 했었다 하고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얼굴 다 가리고 있죠. 이렇게 올린 이유는 아니 보급품 좀 줘라. 왜 내 돈 써야 되냐. 이 지휘관들은 자기들은 보급품도 좀 평소에 좀 떼먹고 이렇게 되는데 떼먹기는 그냥 자기 돈을 써서 지금 얘들을 입히고 먹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열받는 거죠. 돈을 못 떼먹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항의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 완전히 콩가루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거죠. 아무튼 북한군이 지금 교전을 통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대로 싸울 수도 없게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북한군인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죽으면 김정은은 좋죠. 한 7천만 원, 1억 원 사망 보상비 또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체로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